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들 부부가 공간에 들어와 함께 살고 또 공간 일부에 손주를 위한 놀이공간까지 만들어줘서 논란이 일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문제의 공간이 또 논란입니다. 2017년 9월 취임 이후 한남동 대법원장 공간에 새로 들인 집기 목록 일부가 공개됐는데 취임 이후 1년간 총 53개의 물품을 6천여만 원 가까이 들여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 새로 구입한 물품에는 식탁 4개, 소파 4개, 김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등등. 특히 195만 원 상당의 커피 메이커, 84만 원짜리 믹서기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물품 중 사용기간이 지난 낡은 물품을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명과 달리 거의 이 정도면 집기 전체를 교체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1년 구입한 530만 원짜리 TV가 낡아서 새로 샀다라고 밝혔지만 고장도 나지 않은 5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TV를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멀쩡한 대형 TV를 그저 낡았다는 이유로 교체했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버린 TV 저희 집 앞에 버리고 가세요. 저희 집은 개인적으로 1990년대에 저희 부모님이 구입했던 골드스타 전자레인지를 지금 최근까지 쓰다가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쓰다가 아예 이제 전원이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했는데 지금 멀쩡한 집기들을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한 겁니까? 박수영 기자. 뭐 샀어요? 그러게요. 지금 보면 일단 식탁 4개 880만 원. 식탁 4개 880만 원이면 네. 평균적으로 식탁 하나당 220만 원. 그럼 상당히 고가의 식탁을 고가의 식탁이죠. 식탁을 근데 4개나 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도대체 몇 명의 식구가 살길래 4개나 식탁을 쓰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소파 4개입니다. 소파 4개. 방마다 소파를 둔 것도 아니고 소파 4개가 왜 필요한 건지 이것도 의문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에어컨 2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에어컨 2대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나머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식탁, 소파 같은 경우에 특히 소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입을 하면 보통 기본은 10년 넘게 쓰죠. 어떤 집도 이렇게 금방 5년 쓰고 7년 쓰고 바꾸지 않잖아요. 커피 메이커가 195만 원이면 커피 기계인데 네. 상당히 고가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 195만 원짜리 커피 기계 쓴다는 거 사실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보통 그 커피 전문점에서 쓰는 그런 커피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집만 해도 저렇게 고가의 커피 메이커를 쓰는 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요, 저는. 네. 그리고 믹서 같은 경우에 84,000원 아니고 84만 원이라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총 53개 제품을 6천만 원 가까운 돈에 구입을 한 거 아닙니까? 이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구입을 해보면 알지만 어떤 가정주부도 이렇게 한꺼번에 가전을 거의 가전과 가구를 6천만 원 들여서 바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저렇게 이사를 간다고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한 번에 6천만 원치를 들여서 다 바꾼다. 이거는 너무 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 쓸 수 있는 것은 좀 쓰고 좀 차근차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갖고 간 것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식탁 4개를 다 바꾸고 소파 4개를 다 바꾸고 각종 가전을 다 바꾸고 이랬다는 것은 좀 쉽게 납득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그전에도 지금 아들 부부 내외가 그 강남에 있는 집을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그리고 그 분양을 받은 후에 그렇게 들어와서 분양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들어갈 때까지 이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식탁 4개, 소파 4개 이런 것은 과연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좀 과도한 혈세를 쓴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박정현 대변인 그 전임자가 쓰던 TV도 적폐입니까? 왜 갈아야 됩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 정도면 살림살이를 새로 차린 거와 비슷한 건데 그 대법원장 정도 되면 요인 보호 차원에서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기존에 사실은 쓰던 살림살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서민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살림살이 하던 세간살이 이게 손에 익어서라도 가지고 갔을 텐데 예. 저거를 싹 바꿨다는 거는 얼마나 세금 쓰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단위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단위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제주도 부지사 할 때 저도 한 1년 반 정도 관사 생활했는데 제주도에서 정무부시장 할 때, 네, 부지사 할 때. 한 1년 반 정도 좀 관사 생활했는데 그때 바꾼 거는 물론 뭐 장판 도배야 좀 했지만 제가 한 거는 드럼 세탁기도 아니고 요즘 옛날식 이렇게 물 돌아가는 세탁기 하나. 통돌이 세탁기. 그다음에 그 밥 해 먹어야 되니까 전기 압력 밥솥. 요 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있던 거 그대로 썼어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도 매트리스에다가 예. 제 이불만 새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르다 박 어. 선생이라고 제가 부르는 근데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서 불편하진 않았어요. 물론 저는 혼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글쎄요 뭐 6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세간살이를 싹 바꿔야 된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공간 제공해 준 것만으로도 나라에서 충분히 할 만큼 했는데 저거는 글쎄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의 사실은 이 시장 혹은 관사 생활하는 분이 아마 이제 박정화 대변인처럼 검소하게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박정화 대변인 같은 분들은 이제 선행의 사례, 모범 사례로 좀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꿨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났는데요. 예. 작년이 지방선거였잖아요. 지방선거 당선되고 나서 관사를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가 굉장히 사실은 모범적으로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관사 필요한데 왜 없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관사가 있으면은 공적인 업무를 보기 매우 수월하다. 근데 관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공적인 인물도 있고 공적인 인물과 사적인 인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적인 인물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그 많은 비용은 그럼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의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감당하자니 나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깔끔하게 공적인 공간에서의 활동을 하기 위한 일들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이 관사를 없애는 것이 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는 취지에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관저에 대한 얘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여기에서 있게 되는 내 스스로 쓰게 되는 생활용품 치약이나 칫솔 이런 것들은 내 사비로 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소하고 서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국정철학 기조에 맞춰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슷한 상황으로 발탁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아까 저 물품 중에 제일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게 건조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조기. 예. 그러니까 관사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 건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는 건조기 참 많이 씁니다. 근데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써야 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건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본인 스스로가 써야 되는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조금의 의지가 있다면 저런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합리적 의심을 몇 개 더해주는 게 박수현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 부부가 들어서 함께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손주 놀러 온다고 마당에다는 손주를 위한 뭐 이렇게 놀이시설 같은 거 해놨는데 사비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저 많은 물품들이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온전한 공적 활동에서 쓰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라면 이 정부가 그동안 목 놓아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또 결국은 입으로만 좋은 얘기하고 뒤로는 다른 일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있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좀 인정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엔 두 번째 하풀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